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보복에 대해 글로벌 경제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보복에 나설 수 있었겠느냐는 의견이 무게가 실리고 있고, 트럼프의 중국 공산당 전략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중국 밀착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의 최측근 또는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7월 10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하민주연구원은 여당의 총선 전략 등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로 만든 정책연구원이다. 민주연구원은 7월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각 지방정부 싱크탱크와의 정책협약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돌입한다며 중국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기 위해 7월 9에서 12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는 처음 1933년 3월 8 마르크스 사망 50주년을 기념하여 마르크스 공산주의학교라는 명칭으로 출발해 1935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곳은 마오쩌둥, 류사오치, 화궈펑, 왕전, 후진타오, 시진핑 등 공산당 실력자가 교장을 맡아왔고 철학, 경제학, 정법, 마르크스주의 이론, 과학, 사회주의, 중앙당 역사, 당 건설, 문사를 가르치며 중국에서 고위 간부로 성장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정책협약은 중앙당교가 외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와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한국 정당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양측 기관이 만드는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서로 대표단을 파견해 공통의 관심 주제에 대해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문 교류를 할 것이라며 당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외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2019년 5월 15일 미국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 이후 정관계, 대개 인사 총 150여 명을 이끌고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을 방문해 미중 무역 분쟁과 사드 갈등 속에서도 양국 민간 기업 간의 경제 협력을 다졌고, 5월 21일 장하성 주중대사는 한국과 중국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경제 협력 방안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화웨이 배제 요청 거절,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훈련 요청 거절, 군함 파견 거절, 중국 1대1로와 관련해 2017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1대1로 구상 연계를 위한 4대 협력 방안 제시, G20 첫 일정 한중회담, 한중 FTA 후속 협상 등 중국과의 밀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